요즘 AI가 코딩을 대신해준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 CEO도 뭐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 코딩이 필요 없을지 당신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여러 전문가분들, 서울대 교수님부터 현직 개발자, 또 코딩 유튜버까지 다양한 자료를 좀 모아봤거든요. 아, 네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 코딩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생산성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챗 GPT나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를 쓰면 코딩 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도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버그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와, 근데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게 코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격차요? 네. 코딩을 잘 모르면 AI가 코드를 만들어줘도 이게 좋은 코드인지, 내 의도대로 정말 작동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코딩을 아는 사람은 AI를 뭐랄까 굉장히 뛰어난 조수처럼 부릴 수 있는 거죠. 아하. 더 복잡한 아이디어를 훨씬 빠르게 시도해보고 수정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코딩 지식이 AI를 제대로 부리는 약간 레버리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코딩하는 사람의 역할 자체에도 좀 영향을 줘요. 역할 변화요? 네. 예전에 그 딥러닝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영상의학과 의사들 AI 때문에 일자리 잃을 거다 이런 예측 많았잖아요. 아, 네네. 엄청 많았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오히려 AI를 판독 보조 도구로 쓰면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됐죠. 사라진 게 아니고요. 코딩 분야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겠군요. AI가 코드를 짜더라도 최종 결정이나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코드에 혹시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기존 시스템이랑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검토나 승인은 사람이 해야죠. 그런 감독이나 책임을 지려면 결국 코딩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코딩 학습의 목표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접 한 줄 한 줄 다 짜는 능력보다는 AI한테 이렇게 해줘 하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고쳐야겠다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능력,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아, AI 매니저 같은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듣고 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AI의 영향력이 비단 개발 분야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AI가 생물학이나 예술 같은 다른 분야까지 침공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단백질 구조 예측 AI가 거의 노벨상급 성과를 낸 것처럼 과학, 연구나 예술 창작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죠. 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안전지대는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뭐랄까, 기술 변화에 그냥 침공당하는 쪽이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코딩과 AI를 배워서 그 기술을 활용해 침공하는 주체가 될 거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와,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전문가라고 해도 코딩 지식이 있으면 자기 분야의 문제를 푸는데 AI를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점들도 여전히 크고요. 현실적인 이점이요? 예를 들면 연봉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개발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초봉 6천, 억대 연봉, 좋은 복지 이런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IT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디지털 전환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개발자를 필요로 하니까요. 하긴 요즘 어딜 가나 개발자 뽑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개발자로 취업하는 게 아니더라도 얻는 이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창업할 때 내 아이디어를 직접 간단하게라도 구현해 볼 수 있죠. 오픈소스나 API를 활용해서요. 아, 프로토타입 같은 거요? 네. 아니면 외주 개발자를 쓰거나 직원을 뽑을 때도 코딩을 좀 알면 훨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괜히 엉뚱한 결과물 받고 시간 버리는 일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또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싹 긁어오는 크롤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하는 스크립트 짜는 거. 이런 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지식 없어도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업무나 일상생활에서요. 와, 자동화나 정보 수집 같은 건 당장 저도 좀 배워보고 싶네요. 네,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주는 유익함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과정 자체가요? 네,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게 나누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종의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코딩을 배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예전처럼 막 문법부터 달달 외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던데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문법 지식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 문법은 사실 AI한테 물어보거나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거든요. 아, 하긴 그러네요. 그보다는 문제 해결의 논리, 그리고 코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논리와 활용. 네. 그래서 뭐 파이썬처럼 문법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자동화 이렇게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는 언어로 시작하는 걸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파이썬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좋은 온라인 강의나 학습 자료, AI 도우미 같은 것도 워낙 많아서 배우기 좋은 환경이죠. 문법 부담은 좀 줄이고 논리랑 활용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코딩을 팀위해서 이런 종류의 작업은 AI가 진짜 잘하겠구나. 반면에 이런 판단이나 책임은 역시 사람이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을 익히는 거예요. 아하, 그 감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야 AI라는 도구를 정말 내 손발처럼 제대로 불릴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I 시대에도 코딩 학습은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AI를 활용한 생산성 극대화, 또 AI 결과물에 대한 어떤 감독자로서의 역할, 기술 변화의 주도권을 잡는 문제, 현실적인 커리어 이점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학습 방식도 암기 위주에서 논리적인 활용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 이해 능력, 뭐랄까 디지털 문해력으로서 코딩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디지털 문해력,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걸 돕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코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그리고 문제를 잘게 나누어 해결하는 능력,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